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오늘이 1월 16일, 1월 16일입니다. 시장이 마감했고요. 뉴트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 실전 종목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뉴트리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웬만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건드리진 않아요. 신규 상장 종목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극강으로 크고요. 특히 이제 초반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을 특히 건드리는 경우는 이 신규 상장 종목에 해당되는 섹터 있죠. 테마 나 산업이 화랑일 때 관련주들, 수혜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종목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때 이럴 때만 건드렸었습니다. 예전에 매매할 때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웬간해선 건드리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8, 90%는 갑니다. 8, 90%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 8, 90% 종목들은 웬간해서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8, 9개는 웬간해서는 수익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강하게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지 않으면은 건드리질 않아요. 신규 상장주는 왜 안 건드리느냐? 공모 때 들어온 공모청에서 받아간 기관 투자자들 있죠. 얘네들 물량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자, 저는 기관의 매매 행태를 예전부터 제도권에 있는 이 투자 행태를 좀 알고 있거든요. 얘들 5% 10%라고 해도 무조건 던지는 애들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모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원인데 신규 상장 첫날 시초가가 15,000원에 시작했어요. 그럼 기관에서 다 던집니다. 이미 50% 수익이 났는데 이런 걸 왜 따집니까? 그죠? 다만 이제 수요 예측 때 기관애들이 받아가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던지다 보면은 이게 수급이 꼬이면서 확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첫 번째가 이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뻥 실적이 너무 많습니다. 뻥 실적이라고 하면은 실적을 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 상장을 주관사가 그러니까 증권사죠. 담당 증권사가 일정에 맞춰 가지고요. 한 보통 짧으면 1년 이상, 길면은 2년 안팎의 기간 동안에 이 회사에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컨설팅가 쭉 들어가고 그래서 공모 그러니까 이제 심사 청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상장을 어느 시점에 상장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거지로 상장하는 애들이 많아요. 실적을 갖다 부풀려서. 실적은 어떻게 부풀립니까? 뭐 매출을 땡겨오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다음 반기에 들어갈 매출인데 공급될 물량인데 미리 공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래선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쭉 땡겨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 이런 정도 성장했고 뭐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며 막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한 1, 2분기 지나면은 매출이 어떻게 돼요? 매출과 이익이 확 쪼그라들거나 뭐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거나 이런 회사들 속출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두 번째로 제일 커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요 부분. 예. 자, 그런 면에서 신규 상장주를 잘 안 건드리는데 신규 상장주를 건드리는 시점이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요. 일단 뉴트리처럼 제가 어느 종목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예전에 한 두어 종목 정도는 관심 있게 봤어요. 한 종목은 실제로 매수도 했었고요.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 원체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신규 상장주 오면은 이렇게 이럴 자리에서 매수해야지 라는 그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뭐냐면요. 확정 공모가가 그대로 신규 상장할 때 가격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안팎에서 시작돼서 당일날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바로 꼭 하고 꼬꾸라지는데
시장에서 이 섹터, 이 종목이 속한 산업이나 테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다소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태양광 관련주다 지금 먹힙니까? 태양광 관련주가 먹힙니까? 안 먹히죠. 그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제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방송까지 만들어 드렸죠. 왜 바이오를 매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바이오가 들어온다. 그럼 또 휙 하고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시장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산업에 대한 수급이 붙는 업종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뭐죠? 수소차 관련주가 화랑일 때, 이럴 때 수소차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의 메인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영향을 받아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 종목도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뭐 몇 퍼센트, 100% 이렇게 상장한 다음에 신규 상장 거래가 시작돼 가지고 위로 쭉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닥 수소차나 뭐 지금 현재 시장과는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썩 나쁘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기업 내용만 주면 충분히 볼만한 그런 섹터에 들어가 있다 라는 기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도 안 됐는데 신규 상장했더니 신규 상장조차도 뭡니까?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르지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콕 꼬꾸라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는 종목은요, 수급, 즉 기존의 공모가에서 가져간 물량들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매수는 언제 하느냐? 바로 신규 상장한 첫날의 시초가나 종가 요 부분 있죠. 지금 뉴트리라는 종목은 얼마에 시작하느냐? 시초가가 13,05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확정 공모가는요 14,500원이에요. 즉 14,500원에서 시초가가 13,000 얼마입니까? 13,050원, 즉 대략 마이너스 한 10%선 밑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가가 고가는 15,200원, 그리고 종가는 13,900원. 공모가 밑에서 이게 하락 마감한 상태예요. 예, 하락 마감한 상태입니다. 즉 공모가에서 참여, 그러니까 수요 예측으로 참여한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등 이런 투자자들이 그닥 이 종목으로 신규 상장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받은 케이스예요. 수익을 별로 못 내고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 손실 보고 나갔을 경우가 큽니다. 이 뉴트리 종목은. 자, 제가 뭔 공식을 말씀드리냐면 시초가 있죠. 이날 시초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가 혹은 공모가가 여기입니다. 요 섹터 안에서, 즉 여기입니다. 쭉 거보면 대략 여기죠. 예, 여기 시초가 위와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공모가 요 밴드 요 사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잘 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은 여기를 돌파해 주면 그 다음부터 이 종목으로서는 뭐냐면 신고가예요. 상장한 뒤에 맞는 첫 번째 신고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이 중요한 구간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뭘 계산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좀 대충 좀 봤습니다. 대충 좀 봤어요. 뭘 봤냐면 자, 요겁니다. 예, 대충 좀 많이는 아니고 대충만 좀 봤는데, 지금 보면 신규 상장한 첫날 첫날 얼마에 들어왔나요? 보시면은 기관이 100만 주가량 104만 주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순매도. 근데 여기엔 분명히 매수한 기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요만큼 순매도한 걸로 알고, 이게 매수와 매도의 합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첫날 매수한 기관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없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둘의 합이 얼마입니까? 107만 주가량이 되죠. 107만 주. 그러면 이 종목의
공모가는 이제 14,500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받아간 물량들 있죠. 받아간 물량. 기관들이 받아간 물량이 일반 공모, 우리사주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36만 주를 받아갔고요. 기관 투자가가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가 몇 프로냐면은 120만 주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120만 주 정도를. 그러면은 얘네들은 상장한 날부터 팔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합이 156만 주 정도가 되죠. 근데 일단 기관 물량, 개인보다 기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120만 주인데 120만 주 중에서 얼마입니까? 107만 주가량이 한꺼번에 첫날 나간 거예요. 즉 얘네들은 투자 실패라고 생각해가 아마 첫날 다 쏟아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뉴트리의 총 주식 수는 903만 주예요. 903만 주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거까지 찾으려면 좀 힘든데 그냥 자료를 좀 몇 개 봐놓은 게 있습니다. 예, 자료를 몇 개 좀 보는 게 있는데 얘네들 최대 주주가 지분이 52%입니다. 52%. 예, 52%고요. 그리고 GS 홈쇼핑 있죠? 제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51%구나. 죄송합니다.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이 총 51%, 50.6% 정도에 해당되고요. GS 홈쇼핑이 6.1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배 1인이 해가지고 총 5.8%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기타 해가지고 이제 비상장 때부터 이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주요 주주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임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즉, 얘네들, GS 홈쇼핑은 이제 특별 관계인일 거예요. 특별 관계 회사일 겁니다. 예,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죠. 전략적 투자자. 이거를 합치면은 실제로는 몇 프로입니까? 대략 한 60% 정도만 잡아도요. 실제 유통 주식 수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수 900만 주 중에서 40%면 대략 한 350만 주 안팎 정도만 유통 주식수인데 350만 주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저기로 묶여 있죠. 6개월 보유예수, 1년 보유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사주나 이런 것까지. 그러면 실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의 2배 이상이 이날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얼추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 뒤에 좀 보실게요. 얘가 상장한 게 13일이거든요. 12월 13일입니다. 요날 상장을 했어요. 요날 상장하면은 기관은 총 99만 4천 주에 해가지고 쭉 매도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마이너스 40만 주, 투신 27만 주, 그 다음에 금융투자 증권사죠. 증권사가 한 18만여만 주 정도 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순매도는 마이너스 99만 4천 주입니다. 그러나 첫날 마이너스 107만 주로 순매도를 한 상태예요. 자, 그동안 여러 군데서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했죠. 매수와 매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한 게 여기서 나간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매수한 것들이 여기서 나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매수한 것들이 여기서 나간 걸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만 체크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다? 기관, 공모 때 들어온 물량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으로, 보통 공모 때 들어온 물량이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만 해소만 돼도요, 신고가로 들어가는데 크게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예, 보통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는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 있죠. 기관 투자자에서 이제 이런 매매 쪽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건 보면은 뉴트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룰이요. 요 룰. 예. 13,000원 정도에서
뭐 14,500원 공모가 요 사이라고 두자고요. 요 사이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6일까지 뭡니까? 16일까지 총 5일 동안 이 시초가 위에서 놀고 있는 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를 좀 볼게요. 총 5일간입니다. 그죠? 총 5일간을 보면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팔고 있고 투신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모펀드가 약간 좀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55,000주 정도 순매수의 개인이 34,000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투신의 매도량은 어떻습니까? 투신의 매도량. 여기서 보면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6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13,750원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2.14% 고가, 그리고 종가는 14,100원 0.71%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15만 7천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이나 금융투자 물량은 얼마나 나왔다? 얼마 안 나온 거예요. 즉 뭐냐면, 야, 니네들 마지막으로 털어낸 사람들은 여기서 다 털어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으로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예전에요. 해서 여기서 3, 4일, 4, 5일간의 흐름을 가만히, 요 구간 동안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봐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어디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지를 갖다가 봅니다. 자, 이런 신규 상장주나 이런 종목들은요, 어디서 매집하고 이렇게 별로 없어요. 예, 어디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받아간다 이런 것들 별로 없습니다. 원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 때문에 그 물량을 어디서 받아가느냐,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물량을 쭉 받아가는 그런 창구가 보인다 싶으면요, 보인다가 아니라 기관 물량도 없고 외국인 물량도 없는데 어느 창구에선가 집중적으로 사가더라, 요 며칠간 이라는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뭘 하냐면요, 이거 드디어 기관이 없다라고 판단한 어느 창구에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나보다라고 참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유안타예요. 오늘 유안타 증권이 집중적으로 사가더라고요. 예, 총 4만 주 정도로 사갔거든요. 총 4만 주 정도로 사갔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유안타 증권에서. 근데 이게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기관 매매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곳이 거의 안 보입니다. 예, 순매수를 기록한 곳이. 자, 어찌됐든 간에 뭐 키움 증권이나 아니면 미래에셋도 아니고 유안타, 그 다음에 NH 이 두 군데 창구에서 좀 탄력적으로 많이 가져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봐드릴게요. NH투자증권에서 요번 상승세에서 잡아간 물량인데 특히 오늘 좀 공격적으로 3만주 정도 잡아갔고요. 유안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예, 유안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오늘 들어서 확 늘었습니다. 오늘 들어서. 즉 이걸 봤을 때 NH나 유안타 증권이 기관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때 위아래로 흔들죠.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14,500원에서 13,000원 사이, 물론 이쪽 13,500원이겠지만 요 사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뭐예요? 물량을 다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호가창이 그렇게 평이하게 좋지는 않아요, 호가창이.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쭉 오전에 봤거든요. 오전에 쭉 봤는데 어떠냐면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텅 비어있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텅 비어있지도 않아요. 그렇다 해서 꼼꼼하게 1, 2천주, 3, 4천주, 4, 5천주씩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얘는 어떻다? 일단은 간다. 예, 종가를 상회하는 그런 5일간의 흐름, 예, 시초가를 상회하는 5일간의 흐름에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확인했을 때 강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졌다. 물론 이때 당시 5%, 4, 5% 정도 오른 상태, 올랐을 때
투신에서 약 한 22,000주 정도의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자, 15일만 해도 똑같이 변동성은 최고가가 5.4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4,500원. 이 14,500원을 터치를 했어요. 14,600원까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공모가 바로 위로 슬그머니 한번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어떤지 보려고. 그런데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왔다라고 판단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요때부터 NH나 아니면 유안타가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챙겨가는 것 같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있죠. 얼마 안 된 종목이 2, 3개월 이내에 이 신규 상장하던 날에 이제 그 종가라든지 아니면 공모가 이런 곳을 상회하는 위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이때 이제 종가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날까지 봐서 다음 날 오전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러한 매수 전략을 취하고 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요 간단해요. 종가로 어디 선이죠? 종가로 뭐 13,000원을 갖다가 손절가로 혹은 뭐 12,800원을 손절가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날 시초가입니다. 예, 첫날 시초가입니다. 첫날 시초가가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3,000원이죠. 13,050원이죠. 그럼 13,000원을 갖다 종가 기준으로 딱 때리면 도망가는 거죠. 혹은 조금 좀 타이트하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3,000원 이거 칼입니다. 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칼처럼 그냥 손절하는 자리죠. 예, 칼 손절 자리입니다. 여기를 상회한다는 거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밑으로 이번 상승이 허수였다라는 겁니다. 허수. 그래서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종목 가야 될. 제가 이 종목을 갖다가 상장하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인포이가 쓴 글을 보고 뉴트리라는 종목을 보고 괜찮다. 뭐 GS 홈쇼핑이 있어서 괜찮다가 아닙니다. 딱 눈에 띄는 차트가 사실은 하나가 있었어요. 예, 눈에 띄는 차트가 이게 뭐냐면요. 매출 차트거든요. 매출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어딨냐?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있네요. 예. 요겁니다. 요거. 이게 성공적인 판매 채널 다각화및 매출 증대 추이. 자, 이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B2B로 시작했더라고요. B2B. 예. B2B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을 부풀린다라는 거. 그죠? 실적을 부풀려서 신규 상장한다. 이것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B2B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B2B에서 점차적으로 B2C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예요. 완전히. 그리고 판매 채널을 갖다 그동안 상장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자, 기존에는 홈쇼핑, GS 홈쇼핑만 가지고 했었는데 GS 홈쇼핑에서 누적 판매가 계속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DB가 나오잖아요. 구매한 사람들. 이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해가지고 재구매를 유도한 거예요. 근데 텔레마케팅까지 허용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텔레마케팅을 했다는 건 뭡니까? 홈쇼핑에서 할 때는 수수료가 큽니다. 근데 텔레마케팅을 하면은 수수료가 조금 더 낮아지죠. 그죠?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를 합니다. 자,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더 낮아집니다. 어차피 DB는 GS 홈쇼핑 거기 때문에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죠? 온라인 판매. 더욱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아예 다운되죠. 다운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익률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를 이익률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띄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자, 건강식품을 팔아요. 얘네들은요. 건강식품을. 이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의료용 보조 그런 의약품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팝니다. 뭐 이렇게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거에 가장 최고의 매출을 차지하는 이 판매선은 뭡니까? 다단계죠. 다단계. 예, 다단계 네트워크입니다. 자, 다단계 네트워크 하면은 건강식품 뭐 이런 거,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거 짱이잖아요. 최고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데 아예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 버렸더만요.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극강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실적을. 그리고 나서 이제 GS 홈쇼핑 있죠? GS 홈쇼핑과 함께 GS 홈쇼핑은 아까 지분 보셨죠? 지분 6% 되잖아요. GS 홈쇼핑의 중국 법인 그 다음에 GN을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위생상품인가 뭔가를 갖다가 CFDA 중국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생각과 다르게 이게 승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약품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식품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 내용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근데 이게 2019년도 상반기 때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와 함께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실적이 더 늘려지겠죠. 중국은. 그러면서 GS 홈쇼핑의 동남아 법인들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해외 지역까지도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게 참 거래선이라서 뭐 이 진출한다, 해외 진출한다 이래가지고 해외 진출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강점은 GS 홈쇼핑을 통해서 GS 홈쇼핑을 1차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다단계 네트워크까지 온 거거든요. 국내는. 그러면서 GS 홈쇼핑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해외 진출한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략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 성공한 게 해외에서 먹힌다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일단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냥 무대포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들어가가지고 개척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막강한 그러한 제휴사인 GS 홈쇼핑의 해외 법인들을 통해서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 뉴트리에 제가 그 뉴트리에 저기를 봤어요. 예상 실적 부분을 갖다가 해놓은 걸 좀 봤습니다. 해놓은 걸 좀 봤는데 꽤 괜찮아요. 꽤 괜찮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한 거를 갖다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2018년도에 960억 원을 달성해서 이게 이제 상장 전에 나온 11월 초, 그러니까 상장은 12월 14일인가 했잖아요. 한 달여 전에 나온 11월 말에 나왔네요. 2018년도 매출액 보시면은 2018년도 죄송합니다. 2016년도 매출 보세요. 이게 10억입니다. 단위가 210억, 2010년도 330억, 2017년도 600억, 그 다음에 올해 9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를 잠깐 좀 보실게요. 피부 건강, 다이어트 제품, 슈퍼푸드, 기능성 제품, 소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매출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고르게 다 성장을 합니다. 기능성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하고요. 특히 다이어트 제품과 그 다음에 피부 건강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자, 이게 모두 다 아까 GS 홈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기반입니다. 전부 다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건강식품 관련주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1,500억 원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지난해 133억에서 이제 올해 22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이 부분이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94억에서 올해 150억 가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개선되는 거 보세요. 그죠?
판매선 하나를 갖다 추가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스토리예요, 이거. 이 정도면은.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요때만 역성장이 나왔을 뿐이지 굉장히 커지죠. 예, 이런 부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쟁사 업체들과 이게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4,500원이면 PER이 뭐 14배에서 16.5배 사이다. 그런데 평균, 업종 평균은 26배다. 해가지고 콜마 H, 이제 제가 좀 화면을 조금 넓혀 드릴게요. 콜마 H, 콜마 BNH, 예, 13배. 그 다음에 뉴트리 바이오텍 53배, 그리고 셀바이오텍 14배, 15배, 그 다음에 서흥이 16배, 그리고 HL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34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사한 그러한 그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더라고요. HL 사이언스라는 기업과 많이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과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 기업을 갖다가 이 기업에서 정확하게 뭘 파는지 뭐 눈으로 구경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TV 홈쇼핑 뭐 TV도 잘 안 보는데 홈쇼핑은 설마 많이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GS 홈쇼핑은 그 더 안 보는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GS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GS에서 꼴보기 싫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걔네만 나오면 닭살이 돋아가지고 제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GS 홈쇼핑을 잘 안 보게 되는데, 아무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뉴트리 탐방 리포트예요. 탐방 리포트인데 피부는 에버콜라겐 해가지고 홈쇼핑 온오프라인 전용 브랜드 해가지고 천수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8개 건씩 앉아서 4건은 뉴트리 단독이고 4건은 파트너사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현황 해가지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성장이 좀 있을 거고, 특히 기능성 인증을 맞추고 여기 나오죠. 일반 식품으로 판매했는데 올해 인증 후 제품 리뉴얼하여 중국 시장 진출 본격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매출은 매출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GS홈쇼핑의 동남아 자회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출 예정이 되어 있다. 제품 생산은 외주 생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공모 받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2천억 원을 달성 시 자체 생산 공장을 계획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2,500평 규모의 부지에다가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찮지 않나. 요거는 이제 다시 느는 거는 이제 해외 홈쇼핑을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것 때문에 광고 선전비가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예, 괜찮은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요. 자,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뉴트리 같은 경우 뭐 주봉을 보면 너무 뻔하고요. 너무 뻔하고, 어디서 잡아야 될지 애매한 자리입니다. 주봉만 보면은 지난주 말에 베팅을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일단 분봉을 봐도 60분봉은 더 그렇고요. 예, 30분봉 봐도 사실상 장기 분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매해요. 원래 장기 분선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런 신규 상장 주면서 이제 들어갈 자리가 요렇게 한정돼 있고 요런 조건에 있는, 예전에 IT 업체에서 제가 이런 종목으로 하나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곤 했었거든요. 실제 매매한 종목 그 종목 한 종목이었던가 그랬는데, 그 뒤로 간간히 이렇게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대략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에 들어갈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다소 높더라 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라는 종목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럴 때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베팅할 자리로 보곤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은 예전에 한번 내추럴 엔도텍이 대박으로 한번 깨졌죠. 내추럴 엔도텍도 뭐 결국에는 뭐 내추럴 엔도텍은 원체 그 제품이 유명해서, 굉장히 유명해서 시가총액이 뭐 1조 원까지 갔는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조금 좀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콜마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많이들 했었죠. 예, 많이들 봤었는데 실상 그렇게 가지 못했고, 그래 건강식품 관련주들이 그렇게 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탄탄한 어떠한 거래선을 하나하나 확보해가면서 실적이 좀 계속 점프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B2B보다는 B2C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을 땡겨온다 이런 것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뉴트리 종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뭐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한 번쯤 그 기관 물량도 어느 정도 소진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뭐 3개월, 6개월짜리 그 보호예소 물량도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물론 기존의 창투사인가요? 벤처금융인가? 그쪽에서 잡아놓은 55만 주가량의 물량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좀 부담일 거예요. 이게 공모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봐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도 어떻게 하느냐고. 매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껄끄스러운 게 바로 매도예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냥 요거 조금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뉴트리를 갖다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제가 거의 1, 2주가량은 호가창을 계속 봐요. 1, 2주가량은요. 흐름을 계속 익힙니다. 몸으로. 이게 장기 투자용이든 단기용이든 단타는 못 쳐요, 제가. 단타는 못 칩니다.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면 보통 한 2, 3주에서 한 4주, 뭐 아니면 1, 2개월. 그다음에 길면은 이제 길어도요. 이게 왜 길어지냐면은 갈 줄 알고 잡았는데 안 가가지고 1, 20%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뻗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이제 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수익신하고 나오는 거. 그 기간까지 이렇게 다 쳐가지고 뭐 몇 개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는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잡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일단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 눈에 익혀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겠다, 가겠다 싶으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잡아요. 어느 자리에서 잡는다? 좀 귀찮음이 발동해가지고요. 뭐 이런 건 시초가 밑에서 잡아야지, 뭐 대충 그냥 잡아버려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분봉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죠, 뭐 저런 자리에서 잡아야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매매에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지, 매수에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진 않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시초가 밑 뭐 이런 데서 그냥 툭툭 잡아버립니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밑으로 쭉 빠지면 에이씨,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이러고 말아버려요. 자, 이렇게 잡았죠. 그럼 갑니다. 그럼 갈 때는 안 볼까요? 갈 때도 봐요. 갈 때도 봅니다. 특히 상승 탄력을 내는 종목들은요, 집중해서 봅니다. 왜냐면은 상승 탄력 나는 놈들이 50%, 100%, 200%, 500%. 이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수익률입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수익률이죠. 예.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탄력이 붙는다 싶으면은 집중해서 봅니다. 계속 호가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팔아야겠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종목 팔아야 될까? 이러면은 저라면 이 자리에서 그냥 깔끔하게 팔 것 같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호가창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간간이라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솔직히 몇 개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 종목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 저라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이 말 죽어도 안 나옵니다. 예, 이 말 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이렇게 가능해요. 저점 대비 보편적으로 오를 때 40에서 60% 오르고, 그러면 거기서 한번 깨는데 이게 40% 올라탈 때와 60%대의 흐름을 잘 보면은요, 그래서 이거 버틸만 하다라면 60%를 돌파하면은 80에서 120% 가거든요. 실제로 그 상승 파동에서. 그러면 그 상승 파동까지 하면은 이거 저점에서 80% 넘었네요. 이제 팔 준비 하셔야죠. 이게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특히 막 테마나 개별주로 막 급등하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걸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고 그 종목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려면 하루에 몇 종목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뉴트리 같은 경우 뭐 나중에 예, 이거는 좀 며칠 봤거든요. 나중에 뭐 이거는 실전 코멘트나 이런 데서 좀 받을인데 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실제로는 매도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코멘트라도 한번 해드리면은 예, 되겠죠. 예. 뭐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손절가 잡는 것도 되게 깐종하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매수는 14,500원 넘었으면 되겠어요? 14,600원 넘었으면 되겠어요? 예, 실제로 안 돼요. 예, 원래는 제 원칙상 아닙니다. 제 원칙상 그냥 가볍게 맥시멈은 실제로는 한 14,000, 한 600원 요 정도 선, 그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은 고기로 딱 잡고 그리고 매도는 그냥 봐가면서 적당히 뭐 5%든 3%든 30%든 50%든 그냥 먹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뭐 호가창이나 이런 것도 쭉 보면서 창고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하면서 팔아야겠다 싶으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털어냅니다. 예, 그게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게 장기선에서 매수하든 아니면 이런 어떤 뉴트리와 특이 케이스인 신규 상장주로 매수하든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네요. 자, 이상 뉴트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들은 글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신규 상장할 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포인트 이런 것들까지 설명하려면은 좀 방송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익혀두실 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팁적인 노하우잖아요. 저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녹화로 장시간 한번 떠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17일, 1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